바로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좌고우면하지 않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그리고 수 시사평론계에서 좌충우돌로 유명한 수민킴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두 분. 오늘은 무슨 얘기 해볼 거냐면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거 했어요. 배수장 장래 네. 정치 지도자 미래 권력 미래 대통령 그렇죠.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거든요. 다음 대통령 누구?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이번에는 갤럽에서 다른 조사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주요 인물에 대한 개별 호감도. 근데 이게 일단 결과부터 좀 보죠. 그렇죠.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12일부터 이제 14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네. 직전 조사가 이제 차기 정치 지도자 대통령감이었고 이번에는 호감도를 물어봤어요. 네. 근데 이제 정치 지도자 이 조사에서 나왔던 이제 8명을 대상으로 해서 호감도를 물어본 건데 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가장 호감도가 높은 인물 누굴까요? 이재명 대표? 원고 있어요. 오세훈 시장. 오세훈 씨. 네, 원고 있어. 오세훈 시장. 표도 있는데 지금 네. 나가잖아요. 유튜브로. 오세훈 씨. 유튜브로 표가 나가네요. 유튜브로서는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왕. 네네.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 다음으로 33이고 홍준표 시장이 30. 네. 이제 긍정 호감입니다. 네. 호감. 자, 김동연 경기지사가 29. 이재명 대표가 29%로 김동연 지사와 동률이에요. 네. 정치 지도자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가장 높았거든요. 네. 19%로 가장 높았는데 호감도에서는 29%. 그다음에 이제 원희룡, 이낙연, 안철수 의원 이렇게 순서로 돼 있는데 특징적인 건 뭐냐면 근데 이재명 대표가 비호감도는 1등인데요. 61. 그렇죠. 비호감도는 야, 희한하다. 비호감도 1등은 안철수 의원이 69%로 아, 그렇구나. 아, 가장 죄송합니다. 높아요. 안철수 실망입니다. 네. 제가 1등 했잖아요. 비호감도를 네. 이어. 비호감 이제- 꼽은 사람들 누굽니까?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69%. 과다하네요 오늘 아침에.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호감도는 5위인데 차기 대통령감에서는 1위였어요. 근데 이걸 보면은 대체로 우리가 응답자 특성 내용으로 이제 좀 분석을 해보면은 이게 이제 중도 확장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진보 진영 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도자로 선택받는 것은 대통령 후보로 선택받는 것은 뭐 절대적이었는데 네. 그런데 호감도를 물어본 건 이게 중도가 중요해요. 네. 그런데 이제 확장성을 보면은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과 관련돼 있고 좀 지금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역할보다는 네. 시장으로서의 행정적 역할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조금 여의도의 그렇죠. 이 여야 충돌에서는 좀 떨어져 있긴 하죠.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지난번에 가장 정치 지도자로 선택을 많이 받았는데 호감도에서는 오세훈 시장한테 살짝 밀렸어요. 근데 그 이유도 잠깐 보면은 지금 정치적으로 지지층들에게 지지는 한동훈 장관이 많이 받는데 역시 네. 중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주목해야 될 인물은 김동연 경기지사예요. 김동연 경기지사가 호감도가 29%인데 비호감도가 41%로 가장 낮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인지도가 아직 썩 높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몰라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도 이제 중도 성향의 비정치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있다. 그래서 확장성이 있는 두 인물 오세훈, 김동연이 네. 서울시장 경기지사죠. 주목받는 그런 결과의 성격이 있어요. 이 항상 정치권에서 특히 이제 선거 분석하는 분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유권자들이 누굴 찍을 때 좋아서 찍는 게 맞냐, 네. 싫어서 안 찍는 게 맞냐. 네네. 이거 항상 우리가 분석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보면은 호감도하고 비호감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장래 차기 지도자랑 일치하지 않잖아요. 네. 순위가.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호감도 5위, 비호감도는 공동 2위. 네. 그런데 차기 지도자 1등. 이거는 이 갭은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이거는 고유의 지지층과 잠재적인 확장성 간의 차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고유의 지지층은 한국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이미 됐으니까 제외하고 보면 이재명 대표가 고유 지지층이 가장 많은 정치인이다. 이거는 팬덤은 가장 단단하다. 팬덤뿐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지지층이 팬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지만
지지한다고 물으면 누구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사람까지 합쳐서 지지층이 되는 건데 어쨌든 그 차원에서는 확고하게 1위인 것은 맞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 근데 다만 이 호감도 조사의 경우는 가장 호감 가는 사람이 누구냐를 물은 게 아니라 각 개별로 네. 사람 이름을 하나하나씩 띄워놓고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이제 이재명 대표는 좀 쉽게 얘기하면 지지층은 다른 사람들보다 두터우나 지지층 바깥으로 나갔을 때 비호감에 좀 빨리 포위된다. 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국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어떤 선거에서는 고유 지지층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고 네. 어떤 선거에서는 비토층이 적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네. 예, 요런 것들이 이제 아까 좀 제가 드렸던 그 화두에 네. 대한 답은 그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이 양면을 뚜렷하게 갖고 있는 정치인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대선이 이제 3년 있다 있나요? 3년이구나. 3년인가? 4년 후에 대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야권 좀 볼게요. 호감도에 봤을 때 김동연, 이재명 두 사람이 29로 동률. 그런데 비호감도는 이재명 61, 존칭 빼고 합니다. 김동연 41, 훨씬 적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후보를 냈을 때 이 지표만 놓고 보면 김동연 경기지사가 나오는 게 이재명 대표보다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의 표의 확장성이 더 넓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표를 이 청취자들이 이제 들으시기 때문에 잘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데 네. 지금 호감도의 1, 2, 3위가 다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 한동훈 뭐 장관이니까 국민의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뭐 선거에 나선다면 이제 국민의힘 쪽이 되겠죠. 그다음에 홍준표까지. 그런데 지금 확장성이 커야 되는 것은 오히려 야당 쪽이어야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동연, 이재명, 이낙연은 우리 야당 후보인데도 확장성이 별로 없는데 그중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가장 확장성이 있는 거죠. 이 그러니까 지표로만 봤을 때. 그렇죠. 비호감도가 높지 않은데 호감도는 이재명 대표와 동률인 것이 지금 김동연 경기지사다. 그만큼 김동연 지사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정치에는 완전히 깊숙이 쑥 하고 발을 들여놓지는 않았지만 네. 앞으로 이제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이제 부각이 된다면 그만큼 확장성이 있고 굉장히 좀 무서운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본선 경쟁력이 있다 손 치더라도 예. 사실 그것도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더 노출됐을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그렇죠. 지금은 좀 노출 빈도가 적으니까 그런 네네.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본선에서의 잠재력이 높다 할지라도 근데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내 경선이 근데 문제지 대통령 후보가 되는 데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보다는 확실하게 이제 열세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고유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당내 저 그렇죠. 핵심 당원들을 좀 장악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뭐 너무 앞서 나가는 거긴 한데 그러면 김동연 지사 같은 유형의 정치인한테는 경선 룰도 예. 100% 국민 경선이나 아하. 여론조사 예. 이쪽이 훨씬 유리한 거죠. 아. 근데 지지층이나 당원들의 의중이 많이 반영될수록 이제 불리한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동연 지사의 일단 1차적인 관문은 예. 당내에서의 지지를 얼마나 넓혀 나갈 것이냐.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 말은 짧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그걸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확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진보층에서도 보면 뭐 개별적으로 물어본 거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진보층 호감도가 52%, 김동연 경기지사가 43%예요. 아주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만큼 확장성이 있는 측면에서는 김동연 지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그러면 유념할 거는 정치를 시장에 비유한다면 경제 시장하고 많이 다릅니다. 경제 시장은 우리가 제품을 살 때 한정 없이 살 수 있어요. 뭐 낭비를 해가면서 이 제품 고르고 저 제품도 고르고 할 수 있거든요. 정치 시장 근데 하나만 찍어. 정치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네. 예, 결국에는 김동연이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냥 김동연 어때 했을 때 뭐 나쁘지 않아 이런 사람이 많은 것보다는 일단은 김동연이 아니면 안 돼라는 사람이 늘어나는 게 1차 숙제 이건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분석들대로 하면 여권은 지난번 차기 지도자 뽑을 때는 한동훈 장관 원탑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호감도 비호감도 조사하면은 한동훈 장관하고 오세훈 시장이 투탑. 이건 거의 수치 차이가 별로 없어서 호감도 오세훈 35, 비호감도 48. 한동훈 호감도 33, 비호감도 50. 그러면 한 2% 포인트 정도 한동훈 장관에 좀 빠지는 거거든요. 그 뭐 큰 차이가 네. 아니니까 그 동탄데. 팽팽한 경제 구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과 또 윤석열 대통령,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한동훈 장관인데 네.
국민의힘 후보이지만 중도 확장성이 있는 네. 오세훈 후보. 그러니까 두 사람의 차이는 그거예요. 대통령의 지지층은 한동훈 쪽에 가 있고 네. 그래도 국민의힘 후보로서 중도층들이 좀 더 표를 줄 수 있는 인물이 현재로서는 네. 오세훈 시장 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제 좀 보죠. 정당 지지율 보겠습니다. 리얼미터하고 한국갤럽 둘 다 볼 건데 일단 배 소장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한국갤럽 조사를 먼저 말씀드리면 네. 아까 개요는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국민의힘이 33%로 1%포인트가 내려갔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조사에서는 이제 동률이었는데 국민의힘 이번에는 2%포인트가 내려가서 32%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27%까지 내려갔던 지지율이 34%로 7%포인트나 견인된 것은 단식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내부 결속은 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동시에 지금 두 정당의 지지율이 다 내려가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에 좀 확장성이 생겼냐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감도하고도 무관하다고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좀 더 그러면 단식에 대해서 공감하는 여론이 더 많으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내려갔거든요. 근데 안 올라갔어요. 그 이야기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지지율만 놓고 보면 갤럽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단식의 내부 결속 효과는 있었지만 외연 확장이 되는 효과까지는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알겠습니다. 리얼미터는 어때요? 리얼미터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4일, 15일 실시된 조사 결과인데요. 이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5.3%로 조금 내려왔습니다. 이제 여당이 여기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6%로 조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더 결집하면서 올라간 결과, 한국갤럽은 내려온 결과, 좀 정반대의 결과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걸 뭐 한 가지의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동응답 조사와 네. 전화면접 조사의 차이는. 근데 이제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좀 더 고관여층,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의 이 여론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에 이제 당대표가 이제 단식하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결집된 효과가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김수매 평론가는 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네. 인해서 여론이 좀 수치가 올라가는 그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바꿔서 드리면 네. 앞서 이제 배 소장도 그런 취지의 얘기인 건데 외연 학생은 한계가 있다. 네네.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야 명분도 두루뭉술하고 뭐 요구하는 것도 애매하고 본인 사법 리스크 피하려는 방탄 단식 아니냐라고 여권에서는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권에서 그렇게 볼 수 없는 예전에 야당 대표 단식 같은 뭔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그런 단식이었다면 가정입니다. 네. 그러면 여론이도 확 따라붙었을까요? 일단 단식 효과에 대해서 지난주에 민주당이 반등했던 조사 수치를 놓고 배 소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좀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드러난 거는 일단 아까 호감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단식 효과가 있었으면 이 대표 호감도가 그동안 올랐을 겁니다. 근데 계속 하락 추세거든요. 한국갤럽에서 꾸준하게 호감도 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효과는 현재까지는 좀 그 민주당 지지율이 반등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대표 단식이라기보다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 이것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변수가 되는 거는 이 대표 건강이 너무 악화가 됐어요. 예, 거기에 따른 동정 여론이 있을 수는 있다. 앞으로 이번 주부터 해서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이나 정부의 대응이 저렇게 대응하는 게 맞느냐. 그래도 좀 가지 그리고 한번 뭐 이런 거. 내각 총사 때 이런 건 못 받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대표를 한번 만나겠다 대통령이 네. 회담 한번 하겠다 이런 것도 안 나오느냐 여기에 대한 또 불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좀 조금은 장담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이 대표 단식에서 사실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기 전에 이거를 우리 정부가 반대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면서 단식을 했거나 그때 혹은 우원식 의원 할 때 혹은 어제도 민주당이 원내대표 연설에서 강조했었던 노란봉투법이나 네. 방송법 개정안 이걸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단식을 했었다면은
조금 조금 상황은 달랐을 것이다. 이 단식의 효과도 분명히 나타나고 요구사항이 구체적이니까 네. 그래서 출구도 좀 마련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체포동의안과 구속영장 청구 이것이 관건이 되는 9월이라는 명백하게 예상됐던 시기에 단식이 있었던 점은 이제 좀 단식 효과를 퇴색시키는 측면이 있죠. 알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 화요일에 저희가 추석 연휴 전에 요거 하잖아요. 배수진 씨가 아마 그 주제를 다뤄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때까지 체포동의안 결론이 날 테니까 그렇죠. 가결인지 부결인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때까지 단식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아마 여권은 병문안 안 갈 것 같으니까 그게 과연 추석 민심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 아마 다음 주 화요일은 아마 그걸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석도 밥상에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단식 문제하고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가 안 올라갈 수가 없을 테니까요. 그렇죠. 네. 그건 다음 주에 짚어보도록 하고 예고 방송이었어요. 네. 대통령 지지율 보겠습니다. 5개월 만에 최저치가 나왔어요? 갤럽 조사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인데 긍정 평가가 31%, 부정이 이제 60%로 긍정 평가가 직전 조사보다 2% 포인트가 내려왔어요. 리얼미터에서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내려왔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본다 그러면은 대통령의 지지율에서 이 가장 큰 이유를 보면은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연령대로 보면은 60대와 70대 이상에서 또 그래요? 지역으로 본다면은 네. 부산, 울산, 경남, TK 지역에서 지지율이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거는 핵심 지지층이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보면은 저는 이게 피로감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금 이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가령 이제 김만배 신앙님, 뭐 대선 공작 네, 네. 의혹 뭐 이런 거는 이제 네. 지지층들이 결집할 수 있지만 이제 지지층들이 핵심 지지층인 60대와 70대 이상 TK, PK가 빠져나간다는 피로감이에요. 가령 이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이전 논란 이런 거는 너무 요즘 경제도 좀 어렵고 힘든 게 많은데 왜 이렇게 전선을 확대하느냐. 전선 확대하면 지지층들도 피곤해지거든요. 왜냐하면 뭐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지지층이 좀 이탈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그 얘기는 핵심 지지층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하지만 요새 왜 이렇게 시끄럽냐. 조용히 좀 살자 이런 생각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TK, PK니까 경상도니까 와이라노 뭐 이거겠죠. 아니 뭐 대통령을 지지는 하는데 이 지지 기반이 있는 지역이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막 홍범도 이런 것까지 뭐 이렇게 뭐 해병대 그것도 막 너무 길어지고 이러니까 와이라노 뭐 이런 걸로 봐야 되겠죠. 저는 영남이나 중년 노년에서 지지율이 빠진 거는 원래 이제 핵심 지지층까지는 아니었다고 봐야 되겠죠. 현재 지지율이 30% 정도 수준이면 핵심 지지층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근데 딱히 진보적이거나 완전 야당 성향은 아니었던 쪽도 빠지고 있다. 요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이게 저는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봐요. 역대 정부들을 특히 중년층, 노년층들은 다들 경험을 해보셨어요. 대통령 욕도 해보셨고, 뭐 손가락 얘기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건데, 근데 역대 대통령들이 어떨 때 보면 전격 수용 뭐 이런 게 나옵니다. 네. 예. 갑자기 국면에서 내 양보할게 이거. 그러니까 갈등이 막 초고적으로 네. 올라가다가 한 번에 딱 정리되는. 네, 전격 수용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 그게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야당 요구는 다 안 받아들이고 있는. 네,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나 불호를 떠나서 아니 제1야당 대표를 한번 만나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안 만나냐. 이 불만은 보수층에서도 일부 갖고 계실 거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김정은 위원장 만날 수 있습니다. 얘기를 했거든요. 김정은 만나는데 이재명 왜 못 만나냐. 이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저는 작용했을 거라 봅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왜냐하면은 뭐 이재명 대표 안 만나는 거는 지지층도 이제 다 알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스타일이 뭐 전격적이고 파격적인 건 없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2차 개각도 피로감이 있는데 좀 파격적인 그런 좀 인사는 좀 없나. 그것도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배수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주는요. 앞서 말씀드린 그 주제하고 오늘 못한 거 강서구청장. 네. 이런 얘기 흐름도 다음 주에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 한번 짚어보죠. 지금 네. 아직 본격적 시작 전이니까 다음 주에 짚어보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강서구 현지 방송을 한번 할까요? 그럴까요? 공개 방송을. 마곡지구에서. 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소장, 김수민 평론가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